아저씨, 계산은 제가 할게요. 아니야, 괜찮아. 아저씨 손이 계산하는 손이에요. 새벽 5시 아파트 경비실 형광등이 켜졌습니다. 오성만은 낡은 의자에 앉아 모니터 화면을 응시했습니다. CCTV 속 주차장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그는 보온병 뚜껑을 돌려 미지근한 커피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쓴맛이 혀끝에 맴돌았습니다. 6시가 되자 첫 차가 나갔습니다. 성만은 재빨리 일어나 차단기 버튼을 눌렀습니다. 운전자는 고개도 돌리지 않았습니다. 그저 앞만 보고 빠져나갔습니다. 성만은 다시 자리에 앉아 손을 비볐습니다. 관절이 뻐근했습니다. 7시 출근 러시가 시작되었습니다. 차들이 줄지어 나갔습니다. 성만은 연신 차단기를 올렸다 내렸다 반복했습니다. 어떤 차는 경적을 울렸습니다. 조금이라도 늦으면 짜증 섞인 소리가 들렸습니다. 빨리 좀 열어줘요. 성만은 고개를 숙이고 버튼을 눌렀습니다. 9시쯤 한 주민이 택배를 들고 경비실 앞을 지나갔습니다. 성만이 인사를 건넸습니다. 안녕하세요. 주민은 이어폰을 낀 채 지나쳤습니다. 성만의 목소리는 공기 중에 흩어졌습니다. 점심시간이었습니다. 성만은 아내가 싸준 도시락을 펼쳤습니다. 김치와 계란말이 그리고 밥 한 공기였습니다. 그는 천천히 밥을 떠먹으면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아이들이 학원차에 타고 있었습니다. 엄마들은 분주히 움직였습니다. 모두가 바빴습니다. 성만만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오후 2시 한 주민이 경비실 문을 벙 열었습니다. 아저씨, 이거 좀 맡아주세요. 택배였습니다. 성만은 받아들고 서명을 받으려 했지만 주민은 이미 돌아섰습니다. 감사합니다. 성만의 말은 닫히는 문에 막혔습니다. 저녁 6시 초등학생 한 명이 경비실 앞에 섰습니다. 지우였습니다. 아이는 배낭을 메고 경비실 유리창을 두드렸습니다. 성만이 문을 열자 지우가 말했습니다. 아저씨, 저 오늘 편의점 가는데 같이 가실래요? 성만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저씨는 여기 있어야 해. 지우는 아쉬운 표정을 지었지만 금방 웃었습니다. 그럼 나중에 와서 이야기해요. 1시간 후 지우가 돌아왔습니다. 손에는 초코바 2개가 들려 있었습니다. 아저씨, 하나 드세요. 성만은 손을 저었습니다. 아니야, 내가 먹어. 하지만 지우는 고집을 부렸습니다. 아저씨가 안 받으면 저도 안 먹을 거예요. 성만은 결국 초코바를 받았습니다. 지우는 경비실 의자에 앉아 숙제를 꺼냈습니다. 수학 문제지였습니다. 아이는 연필을 입에 물고 고민했습니다. 성만은 무심코 문제를 들여다봤습니다. 곱셈과 나눗셈이 섞인 문제였습니다. 그의 손가락이 무의식적으로 움직였습니다. 공중에 숫자를 그렸습니다. 아저씨, 이거 어떻게 풀어요? 지우가 물었습니다. 성만은 잠시 망설이다가 연필을 들었습니다. 여기서 먼저 곱하고 그 다음에 나누면 돼. 그의 설명은 명확했습니다. 숫자는 순식간에 정리되었습니다. 지우의 눈이 커졌습니다. 와, 아저씨 진짜 빠르다. 선생님보다 잘 가르쳐 주세요. 성만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오랜만이었습니다. 누군가 그의 능력을 알아봐 주는 것이. 지우는 계속 물었습니다. 아저씨, 예전에 뭐 하셨어요? 성만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답했습니다. 은행에서 일했어. 지우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서 손이 계산하는 손이구나. 그날 밤 성만은 경비실을 정리하면서 지우의 말을 떠올렸습니다. 계산하는 손. 그는 자신의 손을 내려다봤습니다. 주름이 깊게 패인 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손은 여전히 숫자를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40년이 넘도록 숫자와 함께 살았던 손이었습니다. 성만은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면서 과거를 떠올렸습니다. 은행 로비의 차가운 대리석 바닥, 새벽같이 출근해서 정리하던 장부들, 줄 서 있던 고객들의 얼굴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40년 전 21살의 성만은 은행 신입사원이었습니다. 첫 출근 날 그는 새 와이셔츠를 입고 넥타이를 맸습니다. 어머니는 현관까지 나와 그의 옷깃을 매만져 주셨습니다. 우리 아들, 이제 은행원이네. 어머니의 목소리에는 자부심이 묻어 있었습니다. 은행 일은 쉽지 않았습니다. 매일 아침 영업점에 도착하면 ATM기를 점검하고 창구를 정리했습니다. 고객이 오면 정확하게 예금을 처리하고 대출을 상담했습니다. 점심시간도 제대로 먹지 못했습니다. 오후에는 장부를 정산하고 다음 날을 준비했습니다. 하지만 성만은 숫자에 강했습니다. 암산이 빨랐고 실수가 적었습니다. 동기들이 전표를 맞추느라 밤을 새울 때 그는 정확하게 마감을 끝냈습니다. 지점장이 그를 불렀습니다. 오대리, 자네 계산 실력이 대단하네. 앞으로 기대가 크네. 성만은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세월이 흘렀습니다. 대리에서 과장이 되고 차장을 거쳐 부장이 되었습니다. 성만은 여러 지점을 옮겨 다니며 경력을 쌓았습니다. 후배들이 들어왔고 그는 그들을 가르쳤습니다. 숫자는 거짓말을 안 한다. 정확하게 처리하면 실수가 없어. 후배들은 그의 말을 받아 적었습니다. 명절이면 카드가 날아왔습니다. 후배들이 보낸 감사 인사였습니다. 부장님 덕분에 승진했습니다. 부장님 가르침 잊지 않겠습니다. 성만은 그 카드들을 서랍에 모아두었습니다. 언젠가 다시 보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정년은 어김없이 찾아왔습니다. 65, 은행 규정상 더 이상 일할 수 없었습니다. 마지막 출근 날 동료들이 작은 송별회를 열어주었습니다. 케이크와 꽃다발이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오 부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사람들은 박수를 쳤습니다. 성만은 웃으며 인사했습니다. 여러분 덕분에 잘 다녔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성만은 지하철에 앉아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40년이 한순간처럼 느껴졌습니다. 손에는 퇴직금 통장과 기념패가 들려 있었습니다. 무거웠지만 동시에 허전했습니다. 첫 달은 괜찮았습니다. 오랜만에 늦잠을 자고 아내와 함께 시장도 갔습니다. 드라마도 보고 산책도 했습니다. 하지만 2달째부터 달라졌습니다. 전화벨이 울리지 않았습니다. 예전 동료들에게 연락했지만 답장은 짧았습니다. 형님, 요즘 바빠서요. 나중에 연락드릴게요. 하지만 연락은 오지 않았습니다. 명함을 꺼내봤습니다. 40년간 모은 명함들이었습니다. 은행 임원, 거래처, 사장, 후배 직원들의 명함이 빼곡했습니다. 성만은 그 명함들을 하나씩 넘겼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이름들은 의미가 없었습니다. 퇴직자에게 필요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석 달째 성만은 집에만 있었습니다. 아내 정숙은 마트 시식 코너에서 일했습니다. 그녀는 아침 일찍 나가 저녁 늦게 돌아왔습니다. 성만은 혼자 집을 지켰습니다. 설거지를 하고 청소를 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은 천천히 흘렀습니다. 어느 날 아내가 말했습니다. 여보, 경비일 구했어. 우리 아파트에서 사람 구한대. 성만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경비? 정숙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놀고 있는 것보다 낫잖아. 이래야 건강해. 성만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경비 일을 시작한 첫날, 성만은 제복을 입었습니다. 낡은 점퍼와 모자였습니다. 거울을 보니 낯선 사람이 서 있었습니다. 40년간 정장을 입었던 사람이 이제 경비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성만은 거울에서 눈을 돌렸습니다. 관리소장이 일을 가르쳐 줬습니다. 차단기 올리고 택배 받고 민원 처리하면 돼요. 어렵지 않아요. 성만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이 무너졌습니다. 40년간 쌓아온 경력이 이제 차단기 버튼 하나로 줄어들었습니다. 아침 6시 정숙은 마트 앞치마를 입고 거울을 봤습니다. 주름이 깊어진 얼굴이 비쳤습니다. 그녀는 한숨을 쉬며 립스틱을 발랐습니다. 옅은 핑크색이었습니다. 오늘도 웃어야지.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마트 시식 코너는 식품 매장 한쪽에 있었습니다. 작은 테이블과 전기 그릴이 전부였습니다. 정숙은 소시지를 굽고 시식용 접시에 담았습니다. 손님들이 지나갔습니다. 맛있어요. 드셔보세요. 정숙은 밝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어떤 손님은 받아먹고 지나갔습니다. 어떤 손님은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정숙은 계속 웃었습니다. 발이 아파도 참았습니다. 점심시간에는 김밥 한 줄로 배를 채웠습니다. 화장실에 가서 다리를 주무르고 다시 나왔습니다. 오후 4시쯤 한 손님이 소리쳤습니다. 아줌마, 이거 맛없어요. 정숙은 놀라서 고개를 들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손님은 접시를 내던지고 갔습니다. 정숙은 바닥에 떨어진 소시지를 주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저녁 7시 정숙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현관문을 열자 성만이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텔레비전이 켜져 있었지만 소리는 작았습니다. 성만은 멍하니 화면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여보, 저 왔어. 정숙이 말했습니다. 성만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응, 힘들었지? 정숙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아. 저녁 먹자. 그녀는 부엌으로 가서 냉장고를 열었습니다. 반찬통 몇 개가 놓여 있었습니다. 저녁 식사는 조용했습니다. 정숙은 밥을 먹으면서 성만을 흘끔 봤습니다. 그의 표정은 어두웠습니다. 정숙은 말을 꺼냈습니다. 여보, 오늘은 어땠어? 성만이 젓가락을 놓았습니다. 똑같지 뭐. 차단기 올리고 내리고. 정숙은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성만을 보면 마음이 아팠습니다. 40년간 은행에서 일했던 남편이 이제 경비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도 할 수 있는 일이 없었습니다. 그래도 일이 있는 게 어디야. 요즘 이 나이에 일 구하기 얼마나 힘든데. 성만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빛은 공허했습니다. 저녁을 마치고 성만은 베란다로 나갔습니다. 밤 공기가 차가웠습니다. 아파트 불빛들이 하나둘 꺼지고 있었습니다. 성만은 난간에 팔을 기댔습니다. 난 아직 쓸모 있는 사람인데 그의 목소리는 바람에 흩어졌습니다. 정숙은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면서 그 말을 들었습니다.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하지만 참았습니다. 울면 안 됐습니다. 밤 11시 정숙은 침대에 누웠습니다. 성만은 아직 베란다에 있었습니다. 그녀는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뭘 잘못했을까? 열심히 일했습니다. 아이들 키우고 대학 보냈습니다. 빚도 다 갚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남은 건 허전함 뿐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정숙은 또 마트로 갔습니다. 성만은 또 경비실로 갔습니다. 똑같은 하루가 반복되었습니다. 하지만 정숙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저녁마다 남편을 웃게 만들려 노력했습니다. 여보, 오늘 마트에서 웃긴 일 있었어. 하지만 성만의 웃음은 억지스러웠습니다.
어느 날 정숙은 마트에서 동창을 만났습니다. 어머, 정숙아, 오랜만이다. 친구는 명품 가방을 들고 있었습니다. 남편이 사업 잘 돼서 요즘 좋아. 너네는? 정숙은 웃으며 답했습니다. 우린 그냥 그렇게 살아. 친구는 금방 가버렸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정숙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버스 창가에 기대어 조용히 울었습니다. 옆 사람들이 볼까봐 고개를 돌렸습니다. 우리도 열심히 살았는데 하지만 세상은 공평하지 않았습니다. 월요일 아침 아파트 관리소장 김태수는 사무실에 앉아 서류를 정리했습니다. 그는 이 아파트에서 10년째 일하고 있었습니다. 주민들 민원을 처리하고 시설을 관리하는 것이 그의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요즘 스트레스가 심했습니다. 주민들의 요구가 까다로웠습니다. 10시쯤 몇몇 주민들이 관리소로 몰려왔습니다. 소장님, 관리비가 너무 많이 나왔어요. 한 주민이 고함쳤습니다. 김태수는 당황했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하지만 주민들은 화가 나 있었습니다. 점심시간 김태수는 경비실로 갔습니다. 성만이 도시락을 먹고 있었습니다. 오씨, 주민들이 관리비 때문에 난리예요. 내역 좀 봐주세요. 성만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보겠습니다. 하지만 김태수는 내심 걱정했습니다. 경비가 관리비를 뭘 알겠는가. 그는 그저 형식적으로 부탁한 것이었습니다. 실제로는 자신이 처리할 생각이었습니다. 오후 2시 주민회의가 열렸습니다. 30여 명의 주민들이 관리소 회의실에 모였습니다. 김태수는 앞에 서서 설명했습니다. 이번 달 관리비가 오른 이유는 전기세와 수도세 때문입니다. 하지만 주민들은 납득하지 못했습니다. 한 주민이 손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갑자기 올랐어요? 지난달보다 20%나 많아요. 김태수는 당황했습니다. 그건 계절 변화 때문입니다. 하지만 설명은 설득력이 없었습니다. 그때 뒤에서 작은 손이 올라갔습니다. 지우였습니다. 아이는 엄마 옆에 앉아 있었습니다. 저기요. 지우가 외쳤습니다. 사람들이 돌아봤습니다. 김태수는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어린 학생은 조용히 해야지. 하지만 지우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아저씨, 경비 아저씨가 계산 못하면 우리 아파트 관리비 어떻게 계산해요? 사람들이 웃기 시작했습니다. 김태수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경비 아저씨는 계산 몰라도 됩니다. 제가 다 하니까요. 지우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경비 아저씨는 은행에서 40년 일하셨어요. 저보다 계산 잘하세요. 사람들이 수군거렸습니다. 은행에서 40년? 경비 아저씨가? 김태수는 당황했습니다. 한 주민이 말했습니다. 그럼 경비 아저씨한테 한번 물어보는 게 어때요? 다른 주민들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김태수는 난감했습니다. 그건 필요 없습니다. 하지만 주민들의 시선은 이미 경비실로 향했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사람들은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김태수는 사무실로 돌아와 책상을 쳤습니다. 제기랄 꼬마 녀석이 하지만 이미 소문은 퍼지고 있었습니다. 경비 아저씨가 은행원 출신이라는 이야기가 아파트 곳곳에 퍼졌습니다. 저녁 성만은 경비실에서 지우를 만났습니다. 아이는 미안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저씨, 제가 괜한 말했죠? 성만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괜찮아. 하지만 사실 성만도 당황스러웠습니다. 밤 10시 성만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정숙이 물었습니다. 오늘 무슨 일 있었어? 성만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주민들이 나보고 관리비 계산하래. 정숙은 놀랐습니다. 정말? 그럼 좋은 거 아니야?
성만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모르겠어. 관리소장이 좋아하지 않을 것 같아. 정숙은 남편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래도 당신 능력을 보여줄 기회잖아. 성만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날 밤 성만은 다시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과거가 자꾸 떠올랐습니다. 은행에서 장부를 정리하던 모습, 후배들을 가르치던 모습, 고객들에게 인사하던 모습이 주마등처럼 지나갔습니다. 나는 정말 쓸모 있는 사람일까? 성만은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다음 날부터 지우는 매일 경비실에 왔습니다. 학교가 끝나면 곧장 배낭을 메고 경비실 문을 두드렸습니다. 아저씨, 오늘도 숙제 봐주세요. 성만은 처음에는 부담스러웠습니다. 하지만 아이의 순수한 눈빛을 보면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지우의 숙제는 대부분 수학이었습니다. 분수 계산, 소수점 곱셈, 도형 문제까지 다양했습니다. 성만은 연필을 들고 하나하나 설명했습니다. 여기서 분모를 먼저 통일하고 그 다음에 더하면 돼. 지우는 고개를 끄덕이며 받아 적었습니다. 어느 날 지우가 어려운 문제를 가져왔습니다. 아저씨, 이거 학원 선생님도 오래 걸렸는데 아저씨는 얼마나 걸려요? 성만은 문제를 받습니다. 복잡한 계산이 필요한 문제였습니다. 하지만 성만은 손가락을 움직이며 암산했습니다. 답은 68이야. 지우는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와, 3초밖에 안 걸렸어요. 아이는 곧바로 친구들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우리 아파트 경비 아저씨 계산 대박이야. 그날부터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이틀 후 지우의 친구 2명이 경비실에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아저씨. 아이들은 숙제를 들고 왔습니다. 성만은 당황했습니다. 너희도 숙제 도움받으러 온 거니? 아이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지우가 아저씨가 제일 잘 가르쳐 준대요. 성만은 새 아이를 앉혔습니다. 경비실은 좁았지만 아이들은 바닥에 앉았습니다. 성만은 차례대로 문제를 봐줬습니다. 이 문제는 순서가 중요해. 먼저 괄호 안을 계산하고 아이들은 열심히 받아 적었습니다. 1시간 후 아이들은 환하게 웃으며 경비실을 나갔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저씨. 성만은 손을 흔들었습니다. 오랜만에 뿌듯함을 느꼈습니다. 누군가를 가르친다는 것, 누군가에게 도움이 된다는 것이 이렇게 좋은 일인지 몰랐습니다. 다음 주 한 엄마가 경비실에 찾아왔습니다. 아저씨, 저희 아이가 아저씨한테 수학 배웠다고 하더라고요. 정말 감사합니다. 성만은 손을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제가 할 일이 없어서 봐준 거예요. 하지만 엄마는 과자 한 봉지를 놓고 갔습니다. 소문은 점점 퍼졌습니다. 경비 아저씨가 은행원 출신이래. 계산을 진짜 빨리 한대. 우리 애도 한번 봐달라고 할까? 주민들의 시선이 조금씩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예전에는 그냥 지나쳤던 주민들이 이제는 인사를 건넸습니다. 어느 날 저녁 한 주민이 경비실에 찾아왔습니다. 아저씨, 제가 사업하는데 계산서 좀 봐주실 수 있어요? 성만은 놀랐습니다. 제가요? 주민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세무사한테 맡기기 전에 한번 확인하고 싶어서요. 성만은 계산서를 받아들었습니다. 매출과 비용, 세금이 복잡하게 얽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성만의 눈은 숫자를 따라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여기 부가세 계산이 잘못됐네요. 그리고 이 항목은 경비로 처리하면 안 돼요. 주민은 놀라서 물었습니다. 정말요? 어떻게 아세요? 성만은 조용히 설명했습니다. 은행에서 일할 때 이런 거 많이 봤어요. 대출 상담하면서 사업자들 서류를 검토했거든요. 주민은 감탄했습니다. 와,
아저씨 진짜 대단하시네요. 세무사보다 잘 아시는 것 같아요. 그날 밤 성만은 집에 돌아와 정숙에게 말했습니다. 오늘 주민이 계산서 봐달라고 했어. 정숙은 웃었습니다. 그것 봐. 당신 능력을 알아보는 사람이 있잖아. 성만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오랜만에 입가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하지만 김태수 소장은 달랐습니다. 그는 성만이 주민들에게 인기를 얻는 것이 불편했습니다. 경비 주제에 뭘 그렇게 나서? 그는 혼잣말을 했습니다. 하지만 주민들의 반응은 이미 바뀌고 있었습니다. 어느 목요일 오후 성만은 경비실에서 관리비 내역서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김태수 소장이 매달 프린트해서 게시판에 붙이는 자료였습니다. 성만은 무심코 숫자들을 훑어봤습니다. 전기세, 수도세, 청소비, 승강기 유지비 등이 나열되어 있었습니다. 잠깐 성만은 손을 멈췄습니다. 전기세 항목을 다시 봤습니다. 이번 달 전기세가 800만 원? 성만은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아파트 세대수를 생각하면 너무 많았습니다. 지난달은 500만 원이었습니다. 갑자기 300만 원이 오를 이유가 없었습니다. 성만은 지난 몇 달 자료를 찾아봤습니다. 서랍에 보관된 내역서들을 꺼내 비교했습니다. 이상한 점이 더 보였습니다. 청소비도 매달 조금씩 올랐습니다. 승강기 유지비도 불규칙적으로 증가했습니다. 하지만 실제 고장이나 수리 내역은 없었습니다. 성만은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손가락이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숫자들이 더해지고 빼졌습니다. 결과가 나왔습니다. 매달 평균 200만 원씩 차이가 나네. 성만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1년이면 2,400만 원이었습니다. 그는 더 파고들었습니다. 각 항목의 청구서를 확인하고 싶었지만 그런 자료는 경비실에 없었습니다. 모두 관리소장 사무실에 있었습니다. 성만은 잠시 고민했습니다. 내가 이런 걸 확인해도 되나? 다음 날 아침 성만은 김태수 소장을 찾아갔습니다. 소장님, 관리비 내역서 좀 자세히 볼 수 있을까요? 김태수는 서류를 정리하다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왜요? 성만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숫자가 좀 이상해 보여서요. 김태수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이상하다니요? 제가 다 확인한 건데. 성만은 내역서를 펼쳤습니다. 전기세가 지난달보다 300만 원이나 올랐는데 한전 고지서를 확인해 봐도 될까요? 김태수는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그건 제 업무니까 신경 쓰지 마세요. 성만은 물러섰습니다. 하지만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은행에서 40년 일하며 배운 것이 있었습니다.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내역서의 숫자는 분명 뭔가 잘못되어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지우가 경비실에 왔습니다. 아저씨, 오늘 무슨 일 있어요? 표정이 안 좋아요. 성만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괜찮아. 하지만 지우는 눈치가 빨랐습니다. 관리비 때문이에요? 성만은 놀라서 아이를 봤습니다. 우리 엄마가 그러는데 이번 달 관리비가 너무 많이 나왔대요. 다른 집도 다 그렇대요. 지우가 말했습니다. 성만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아저씨도 그게 이상하다고 생각해. 근데 뭐가 문제인지 확실하지 않아. 지우는 잠시 생각하다가 말했습니다. 아저씨, 확인해 보면 되잖아요. 아저씨는 은행원이었잖아요. 숫자는 아저씨가 제일 잘 아는데. 성만은 아이의 말에 멈칫했습니다. 맞는 말이었습니다. 그는 숫자를 다루는 전문가였습니다. 밤늦게 집으로 돌아온 성만은 정숙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아파트 관리비가 이상해. 정숙은 설거지를 하다가 돌아봤습니다. 이상하다니? 성만은 계산한 내용을 설명했습니다.
매달 200만 원씩 어디론가 사라지고 있어. 정숙은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할 건데? 괜히 나섰다가 일자리 잃으면 어떡해? 성만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정숙의 말이 틀리지 않았습니다. 경비 일자리도 귀한 시대였습니다. 하지만 성만은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면서 생각했습니다. 내가 그냥 넘어가면 주민들이 계속 손해를 보는 거야. 양심이 불편했습니다. 은행에서 일할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고객의 돈을 정확하게 지키는 것이 그의 신념이었습니다. 다음 날 성만은 결심했습니다. 조용히 증거를 모으기로 했습니다. 관리소 근처를 지나가며 버려진 서류를 확인했습니다. 쓰레기통에서 찢어진 영수증을 발견했습니다. 조각을 맞춰보니 청소업체 청구서였습니다. 내역서에 적힌 금액과 달랐습니다. 성만은 증거를 모았습니다. 한전 고지서 사본, 수도 요금 내역, 승강기 점검 기록까지 하나씩 확보했습니다. 숫자는 명확했습니다. 관리소장이 매달 일정 금액을 빼돌리고 있었습니다. 주말 성만은 딸 은지를 만났습니다. 은지는 회사원으로 일하며 혼자 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부모님을 보러 한 달에 한 번 정도 방문했습니다. 오늘도 저녁을 먹으러 온 것이었습니다. 식사 중 은지가 물었습니다. 아빠, 요즘 일은 어때요? 성만은 젓가락을 놓고 말했습니다. 은지야, 아빠가 너한테 물어볼 게 있어. 은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뭔데요? 성만은 관리비 문제를 설명했습니다. 숫자가 맞지 않는 것, 관리소장이 의심스러운 것, 증거를 모은 것까지 모두 이야기했습니다. 은지는 듣고 나서 한숨을 쉬었습니다. 아빠, 그냥 넘어가세요. 뭐? 성만은 놀랐습니다. 은지는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아빠, 지금 경비 일자리가 얼마나 귀한데요? 괜히 나섰다가 잘리면 어쩌려고 그래요? 성만은 반박했습니다. 하지만 주민들이 손해를 보고 있어. 은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빠 인생이 더 중요해요. 정의감 때문에 일자리 잃으면 누가 책임져요? 정숙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은지 말이 맞아. 여보, 그냥 참아. 성만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딸과 아내의 말이 틀리지 않았습니다. 현실적으로 생각하면 조용히 넘어가는 것이 맞았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이 불편했습니다. 저녁 식사를 마치고 은지는 돌아갔습니다. 성만은 거실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을 켰습니다. 하지만 화면이 눈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은 복잡했습니다. 월요일 아침 성만은 경비실에 출근했습니다. 지우가 학교 가기 전에 잠깐 들렀습니다. 아저씨, 안녕하세요. 성만은 손을 흔들었습니다. 지우는 배낭을 메고 물었습니다. 아저씨, 관리비 문제 해결했어요? 성만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 그냥 넘어가려고. 지우는 눈을 크게 떴습니다. 왜요? 아저씨가 아니면 이거 아무도 몰라요. 성만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아저씨도 일자리가 중요해서. 지우는 잠시 생각하다가 말했습니다. 아저씨, 제 엄마가 그러는데 어른은 옳은 일을 해야 한대요. 아이들이 보고 배우니까. 성만은 멈칫했습니다. 아이의 순수한 눈빛이 그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아저씨는 은행에서 40년 일했잖아요. 숫자를 제일 잘 아는 사람이잖아요. 아저씨가 모르는 척하면 나쁜 사람이 계속 나쁜 짓을 해요. 지우의 말은 단순했지만 진실했습니다. 성만은 그날 하루 종일 지우의 말을 생각했습니다. 차단기를 올리고 내리면서도 머릿속은 복잡했습니다. 내가 40년간 뭘 했지? 은행에서 고객의 돈을 지켰습니다. 정확하게 계산하고 실수 없이 처리했습니다.
그것이 그의 자부심이었습니다. 저녁, 성만은 집으로 돌아와 정숙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나 결심했어. 정숙은 놀라서 남편을 봤습니다. 무슨 결심? 성만은 조용히 말했습니다. 관리비 문제를 주민들에게 알릴 거야. 정숙은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여보, 정말 괜찮겠어? 성만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일자리를 잃을 수도 있어. 하지만 나는 40년간 정직하게 살았어. 지금 물러서면 그 40년이 의미가 없어. 정숙은 한참 남편을 바라보다가 손을 잡았습니다. 알았어. 당신이 옳다고 생각하는 걸 해. 내가 옆에 있을게. 성만은 아내의 손을 꽉 쥐었습니다. 오랜만에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그날 밤 성만은 증거 자료를 정리했습니다. 한전 고지서, 수도 요금 내역, 청소업체 영수증, 승강기 점검 기록을 파일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비교표를 만들었습니다. 내역서에 적힌 금액과 실제 청구 금액을 나란히 배치했습니다. 차이가 명확했습니다. 다음 날 성만은 동 대표에게 연락했습니다. 대표님, 관리비 문제로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동 대표는 놀랐습니다. 무슨 문제요? 성만은 조심스럽게 설명했습니다. 숫자가 맞지 않습니다. 주민회의를 열어주시면 설명드리겠습니다. 동 대표는 잠시 고민하다가 동의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에 회의를 소집하겠습니다. 성만은 전화를 끊고 깊은 숨을 쉬었습니다. 이제 돌아갈 수 없었습니다. 토요일 오전 10시 아파트 관리소 회의실은 사람들로 가득 찼습니다. 50여 명의 주민들이 모였습니다. 관리비 문제라는 소문이 퍼지면서 평소보다 많은 사람들이 참석했습니다. 앞쪽에는 동 대표와 김태수 소장이 앉아 있었습니다. 김태수는 불안한 표정으로 주위를 둘러봤습니다. 성만이 뒤쪽 구석에 서 있었습니다. 파일을 손에 들고 있었습니다. 김태수는 식은땀을 흘렸습니다. 저 경비가 뭘 알아냈을까? 동 대표가 회의를 시작했습니다. 오늘은 관리비 문제로 모였습니다. 경비실의 오성만 씨가 중요한 이야기를 하신다고 해서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사람들이 수군거렸습니다. 경비 아저씨가? 무슨 일이지? 성만은 천천히 앞으로 걸어 나왔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참았습니다. 그는 파일을 펼치고 주민들을 바라봤습니다. 낯익은 얼굴들이었습니다. 매일 인사하던 사람들, 아이들을 가르쳐준 학부모들이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경비실에서 일하는 오성만입니다. 성만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또렷했습니다. 제가 은행에서 40년 일했습니다. 숫자를 다루는 일이 제 전문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조용해졌습니다. 성만은 계속했습니다. 최근 관리비 내역을 확인하던 중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그는 비교표를 스크린에 띄웠습니다. 동 대표가 준비해준 프로젝터였습니다. 이것이 이번 달 관리비 내역서입니다. 전기세가 800만 원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만은 다음 화면을 넘겼습니다. 하지만 실제 한전 고지서는 500만 원입니다. 300만 원의 차이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김태수는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성만은 다음 항목을 설명했습니다. 청소비도 마찬가지입니다. 내역서에는 300만 원인데 실제 청구는 200만 원입니다. 승강기 유지비, 수도세 모두 실제 금액보다 부풀려져 있습니다. 성만은 화면을 넘기며 하나하나 보여줬습니다. 숫자는 명확했습니다. 거짓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한 주민이 손을 들었습니다. 그럼 그 차액은 어디로 간 거예요? 성만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제가 계산한 바로는 매달 평균 200만 원씩 차이가 납니다.
1년이면 2,400만 원입니다. 회의실이 술렁거렸습니다. 사람들이 흥분하기 시작했습니다. 누가 가져간 거예요? 횡령 아니에요?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김태수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잠깐만요. 이건 오해입니다. 그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제가 계산 실수를 한 거예요. 일부러 그런 게 아니에요. 하지만 사람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동대표가 김태수에게 물었습니다. 소장님, 실수라면 왜 매달 비슷한 금액이 차이 나는 겁니까? 김태수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변명할 거리가 없었습니다. 성만은 마지막 자료를 보여줬습니다. 이것은 지난 2년간의 내역입니다. 제가 구할 수 있는 자료를 모두 모았습니다. 화면에는 엑셀표가 떴습니다. 매달 차액이 붉은색으로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총 횡령 추정액은 4,800만 원입니다. 성만의 말에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엄청난 금액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충격에 빠졌습니다. 한 주민이 외쳤습니다. 경찰에 신고해야죠. 다른 주민들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김태수는 무릎이 꺾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동대표가 회의를 정리했습니다. 일단 경찰에 신고하고 법적 절차를 밟겠습니다. 오성만 씨께 큰 감사를 드립니다. 사람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성만은 당황했습니다. 박수 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지우가 뒤에서 달려와 성만을 안았습니다. 아저씨, 정말 멋있어요. 성만은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눈가가 뜨거워졌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주민들이 성만에게 다가왔습니다. 고맙습니다, 아저씨. 덕분에 돈을 찾을 수 있겠네요. 정말 대단하세요. 성만은 계속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닙니다. 제가 할 일을 한 것뿐입니다. 그날 오후 경찰이 와서 김태수를 연행했습니다. 그는 고개를 푹 숙인 채 경찰차에 탔습니다. 주민들이 지켜봤습니다. 성만은 경비실에서 그 모습을 봤습니다. 씁쓸했지만 동시에 후련했습니다. 저녁 집으로 돌아온 성만에게 정숙이 말했습니다. 여보, 잘했어. 정말 자랑스러워. 성만은 아내를 안았습니다. 고마워. 내가 옆에 있어줘서. 두 사람은 오랫동안 껴안고 있었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성만이 경비실에 출근하자 분위기가 달랐습니다. 주민들이 지나가며 인사를 건넸습니다. 오 선생님, 안녕하세요. 선생님, 고맙습니다. 성만은 당황했습니다. 선생님이라니요. 한 주민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이제 경비 아저씨가 아니라 오 선생님이세요. 우리 아파트의 영웅이시죠. 성만은 손을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저는 그냥 하지만 주민들의 태도는 확실히 바뀌었습니다. 점심시간 한 주민이 도시락을 들고 왔습니다. 선생님, 제가 만든 건데 드세요. 다른 주민은 과일을 가져왔습니다. 제 과수원에서 딴 거예요. 성만은 난감했습니다. 이러시지 않아도 되는데. 오후에는 택배 기사가 성만을 보고 인사했습니다. 아, 여기가 그 은행원 출신 경비 계신 곳이죠? 소문 들었어요. 성만은 쑥스러워하며 웃었습니다. 저녁 은지가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아빠, 뉴스 봤어? 성만은 놀랐습니다. 뉴스? 은지가 설명했습니다. 아파트 관리비 횡령 사건이 지역 뉴스에 나왔어. 경비원이 발견했다고. 성만은 얼떨떨했습니다. 그날 밤 정숙과 함께 뉴스를 찾아봤습니다. 정말로 보도되어 있었습니다. 아파트에서 관리소장이 2년간 관리비를 횡령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경비로 일하는 전직 은행원이 정밀한 계산으로 이를 밝혀냈습니다. 정숙은 남편의 손을 잡았습니다.
여보, 대단해. 정말 대단해. 성만은 화면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나는 그냥 숫자를 봤을 뿐이야. 하지만 그의 눈빛은 빛나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딸 은지가 아파트를 찾아왔습니다. 평일인데도 휴가를 내고 온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성만을 보자마자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빠, 죄송해요. 성만은 놀랐습니다. 왜? 은지는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제가 아빠한테 그냥 넘어가라고 했잖아요. 아빠를 믿지 못했어요. 정말 죄송해요. 성만은 딸을 안아줬습니다. 괜찮아. 내 걱정도 이해해. 아빠가 잘한 거야. 은지는 아버지의 품에서 울었습니다. 아빠 존경스러워요. 정말 멋있어요. 성만은 딸의 등을 토닥였습니다. 오랜만에 느끼는 감정이었습니다. 자부심이었습니다. 40년 은행원으로서 그리고 한 사람의 아버지로서 올바른 일을 했다는 자부심이었습니다. 토요일 저녁 아파트 주민들이 작은 감사 모임을 열었습니다. 관리소 회의실에 30여 명이 모였습니다. 꽃다발과 케이크가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동대표가 성만에게 감사패를 전달했습니다. 오성만 선생님, 우리 아파트를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람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성만은 감사패를 받아들고 눈물을 참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한 것뿐입니다. 지우가 앞으로 나와 편지를 읽었습니다. 아저씨, 아저씨는 제 영웅이에요. 아저씨처럼 정직한 어른이 될게요. 아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성만은 더 이상 눈물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온 성만은 감사패를 거실 선반에 올려놓았습니다. 옆에는 은행 퇴직 기념패가 있었습니다. 두 패가 나란히 놓여있는 모습이 묘했습니다. 40년의 경력과 오늘의 용기가 함께 빛나고 있었습니다. 정숙이 말했습니다. 여보, 이제 좀 어깨 펴도 되겠네. 성만은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이제 좀 편해졌어. 아내는 남편의 손을 잡았습니다. 당신이 자랑스러워. 그날 밤 성만은 오랜만에 깊이 잠들었습니다. 악몽도 없었고 불안도 없었습니다. 그저 편안한 잠이었습니다. 마음이 평화로웠습니다. 석 달 후 성만은 여전히 경비실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모든 것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경비실 책상 위에는 아이들이 그려준 그림들이 붙어 있었습니다. 오 선생님 감사합니다라는 글씨가 삐뚤삐뚤 적혀 있었습니다. 새 관리소장이 부임했습니다. 그는 성만을 보자마자 인사했습니다. 선생님, 관리비 관련해서 자문을 부탁드려도 될까요? 성만은 놀랐습니다. 저한테요? 소장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선생님만큼 숫자를 잘 아시는 분이 없잖아요. 성만은 이제 매달 관리비 내역을 검토했습니다. 정식 직함은 없었지만 주민들은 그를 자문위원으로 여겼습니다. 그의 조언은 정확했고 신뢰할 수 있었습니다. 어느 화창한 오후 지우가 경비실에 왔습니다. 중학교 교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아저씨, 저 진로 상담하는데 뭐라고 썼는지 아세요? 성만은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뭐라고 썼는데? 지우가 웃으며 답했습니다. 은행원이요. 나중에 은행원이 될 거예요. 아저씨처럼요. 성만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잠시 진지해졌습니다. 지우야, 은행원이 되는 것도 좋지만 한 가지만 기억해라. 지우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뭔데요? 사람을 먼저 봐라. 숫자도 중요하지만 그 뒤에 있는 사람이 더 중요해. 성만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아저씨도 은행에서 일할 때는 숫자만 봤어. 하지만 퇴직하고 나니 사람이 보이더라. 지우는 진지하게 듣고 있었습니다. 성만은 계속했습니다.
내가 은행원이 되면 고객을 먼저 생각해라. 숫자는 도구일 뿐이야. 중요한 건 사람을 돕는 거야. 아이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알겠어요, 아저씨. 아저씨처럼 정직하고 사람을 생각하는 은행원이 될게요. 저녁 무렵 정숙이 경비실에 들렀습니다. 마트 일을 끝내고 오는 길이었습니다. 여보, 오늘 점심은 먹었어? 성만은 도시락을 보여줬습니다. 당연하지. 내가 싸준 거. 정숙은 남편 옆에 앉았습니다. 두 사람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아이들이 놀이터에서 뛰어놀고 있었습니다. 주민들이 산책을 했습니다. 평화로운 풍경이었습니다. 여보, 후회 안 해? 정숙이 물었습니다. 은행 다닐 때가 더 좋았던 거 아니야? 성만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 지금이 더 좋아. 정숙은 놀라서 남편을 봤습니다. 정말? 성만은 웃으며 답했습니다. 은행에서는 숫자만 봤어. 사람은 안 보였어. 근데 여기서는 사람이 보여. 지우 같은 아이들, 이웃들. 그게 더 의미 있어. 정숙은 남편의 손을 잡았습니다. 당신 정말 달라졌어. 성만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이가 들면 뭐가 중요한지 알게 돼. 직함이나 월급이 아니라 사람이야.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주황빛 노을이 아파트를 물들였습니다. 성만은 경비실 의자에 앉아 그 풍경을 바라봤습니다. 40년 전 은행에 첫 출근하던 날이 떠올랐습니다. 긴장하고 설레던 젊은 날이었습니다. 이제 그는 60을 훌쩍 넘긴 경비였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오히려 젊어졌습니다. 숫자를 다루는 손은 여전했지만 이제는 사람을 먼저 보는 눈이 생겼습니다. 밤이 되자 성만은 경비실 문을 닫았습니다. 내일 또 새로운 하루가 시작될 것입니다. 주민들을 만나고 아이들을 가르치고 관리비를 점검하는 평범한 하루였습니다. 하지만 그 평범함 속에 의미가 있었습니다. 성만은 이제 알았습니다. 인생에서 가장 멋진 자리는 화려한 직함이 아니라 자신이 서 있는 그 자리를 의미 있게 만드는 것임을. 경비실 불을 끄며 성만은 혼잣말을 했습니다. 내일도 좋은 하루가 되겠지. 그는 웃으며 집으로 향했습니다. 발걸음은 가벼웠고 마음은 평화로웠습니다. 늦은 인생이었지만 가장 멋진 자리를 찾았습니다. 그것은 바로 자기 자신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숫자를 아는 은행원도 문을 여는 경비도 아닌 정직하고 따뜻한 사람 오성만으로 사는 것이었습니다.